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몇십 몇으로 나누어 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을 팔아 색연필 60자루를 샀어요. 알뜰장터에서 우리 12자루씩 묶어서 팔려고 하는데 색연필을 모두 몇 묶음이나 만들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색연필은 몇 묶음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먼저 12자루씩 3묶음을 묶으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는 곱하기죠. 곱하기를 이용하니까 12묶음, 12개씩 묶으니까 3묶음 하니까 총 36자루를 사용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샀던 60자루 중에 36자루를 묶었기 때문에 아직도 24자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묶음보다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묶음을 늘려봤습니다. 12묶음씩 12개씩 4묶음을 묶으니까 총 48자루를 사용했네요. 자, 그러면 60자루에서 48자루를 빼니까 아직도 12자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 4묶음도 아니죠? 더 많이 묶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5묶음을 묶었어요. 자, 5묶음을 묶으니까 60. 그러면 이번에는 60에서 60을 빼면 0자루로 총 12개씩 묶었을 때에는 최대 5묶음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이라는 숫자에 가깝게 12를 묶으려면 12에 몇을 곱해야 60에 가까울까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내가 나누려는 이 숫자에 가장 가까운 곱셈은 얼마까지를 곱해야지 가까운지를 머릿속으로 예상을 하면서 나눗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색연필은 몇 묶음인지를 계산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거는 총 60자루고요. 12개씩 묶었을 때 가장 60에 가까워야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곱셈을 하면서 이 가장 가까운 수를 예측해서 나누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곱셈한 결과로 5묶음 묶으면 60에 가장 가까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눗셈의 몫은 5가 되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되겠죠? 자, 이 나눗셈의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검산을 하겠죠? 자, 검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렇죠? 여기에서 바로 나누는 숫자와 그다음 몫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누는 숫자, 목을 곱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엔 지금 나머지가 없어요. 이 값이 계산을 하기 전 이 나누어지는 수 60이 나오면 되는데요. 12 곱하기 5는 곱셈을 하면 자, 2 곱하기 5는 10이죠. 그리고 1이랑 5를 곱하면 5고 위에 있는 0을 더하면 60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5 이 검산식으로 인해서 얻게 된 60이라는 값이 나누어지는 숫자인 60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정확한 계산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문제 한 개가 더 있네요. 밑에를 볼까요? 168 나누기 27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무엇을 해야 되나요? 몫이 얼마인지 어림을 하게 되어 있죠. 어림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눗셈에서는 가장 가까운 숫자인 곱을 통해서 이 몫을 생각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어림을 해서 대충 이 정도가 되겠지라고 짐작해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림을 할 때에는 숫자가 복잡한 경우에는 숫자를 간단하게 해서 어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자, 186은 186과 가까운 간단한 숫자인 180이나 또는 190으로 만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7은 가까운 숫자인 30쯤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누어진 숫자인 180과 30으로 어림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충 값이 한
6 정도가 되겠다라고 선생님은 지금 어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6이라고 생각을 한 후에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어림을 했죠? 186 나누기 27을 어림해서 대충 몫이 한 6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 몫이 6보다 작거나 6보다 클 수는 있지만 6과 전혀 상관없는 10이라든지 이 1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림한 값의 전후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값을 예상하면서 답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6 정도를 생각을 했으니까 일단 6을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27 곱하기 6은 얼마가 되나요? 27 곱하기 6은 자 42. 자, 그리고 두 개를 계산하면 12니까 더해서 16. 162가 됐어요. 자, 그럼 162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죠? 1의 자리는 4, 10의 자리는 24로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가 않죠. 27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27이 한 번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산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 나눗셈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었네요. 자, 일단 목의 자리를 6으로 하고요. 그러면 27 곱하기 6의 값이 162였으니까 이걸 적어주면 나머지가 24로 더 이상 27이 나머지 안에 한 번 더 들어갈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한 결과가 제대로 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목이 6이고요. 나머지가 24입니다.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선생님이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나누는 숫자인 27과 몫을 곱한 값을 두 개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했을 때 바로 답이 186이 나와주면 됩니다. 186이 나와주면 이 식은 맞는 건데 맞는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곱셈을 해볼게요. 자, 곱하면 42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한 게 10이니까 162. 자, 여전히 계산한 값은 맞죠? 자, 162 더하기 이제 24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162 더하기 24를 하니까 1의 자리 6, 10의 자리 8, 1의 자리 그대로 1. 그래서 186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 186, 선생님이 구한 이 186과 나누어지는 수, 원래 있었던 숫자가 현재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다? 정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교실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